하이. 아, 음, 아, 제가, 그동안 힐링 컨설팅해서 방송을 했고,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자합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와서 정말 좋다. 거기 여자들 와서 이렇게 막 오빠 시간 많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전 놀랬어요. 왜냐면 제 남편이 페이스북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자유를 얻었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진짜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남자들 페이스북에서 여자들 오빠 시간 많아요 오세요 이런 거 보시죠. 왜 여기 페이스북에서는 그런 여자들만 나올까요? 두 번째, 왜 일반적인 가정주부는 페이스북을 안 할까요? 저 일반적인 가정주부 코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차 혁명으로 돼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카스나 다 개인 채널은 하나를 다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당에서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건 내 마당이에요. 내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와서 하이 성현이 페이지에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한 적 없어요. 거기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본인 자유고 그거를 자유를 행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예요. 그럼 본인의 자유대로 말을 했으면 오케이 인정.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저도 할 자유가 있잖아요. 성순이 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4차 혁명에 견주어서 우리 애들의 잡을 우리 애들 2000년생이고 2002년생이에요. 걔네들 이 고정관념의 틀 속에 직장생활 못해요. 왜? 우리 애들은 지적장애 2급, 3급이에요. 못해요. 그렇지만 장애인 측에 가기에는 얘네들 지그 정상이고 정상인 쪽에는 2%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까지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돈 없는 남편 만나서 저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퀄리티가 없고 무식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돌대가리인 걸 전 이해를 못해요. 왜? 제가 아가씨 때 만난 사람들,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고퀄리티였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함부로 성적으로 들이대는 사람도 없었고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 결혼해서 제가 내일 피부샵 했을 때에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이, 땡큐 철수님. 제가요 오늘 제가 다 깎게요. 제가 우리 애들의 아빠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 강의 듣고 그래도 애들 아빠기 때문에 제가 애들 아빠를 존중해주고 왜 애들 아빠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애들 아빠 존중해주고 애들을 존중했는데 저는요 지금 약 먹고 죽게 생겼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페이스북 한 거요? 저 창업하려고 한 거예요. 카스 애들 아빠가 카스 하는 것까지는
연락했어요. 페이스북 한다니까 저한테 하지 말라고 클레임 걸었어요. 그래서 저 카사 페이북 안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집에 오면 핸드폰 만지지도 못해서 그동안 저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 없이 살았어요. 21년 동안. 병님아이 21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내가 내 부모도 나에게 자유를 줬고 결혼해서 난 쎄빠지게 없는 새끼 가방 2개 들고 와서 그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난 결혼했어요. 29살 때까지 독신주의자 부르짖다가 결혼했어요. 왜? 한 달 28 독립해 보니까 혼자가 너무 싫어서 그때 애들 아빠를 직장에서 만났고 한 달 만에 혼인신고했고 2달 만에 야외 차놨고 3개월만 결혼식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람 성실한 거 하나 보고 사랑 하나 믿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 가방 2개 들고 들어왔어요. 집도 제가 얻었고요. 돈도 제가 있었고요. 다 제가 살림살이 다 샀어요. 시어머니 인사 갔는데 뭐라는 줄 알아? 결혼식 하고 나는데요. 결혼식 비용이 1,070만 원 나왔대요. 근데 부주가 축의금 1,000만 원 들어왔대요. 70만 원 만원씩 줬대요. 그럼 뭐라 나보고? 그럼 내가 70만 원 줘야 되나요? 그 결혼하기 전에요. 애들 아빠요. 나 직장생활 했어요. 첫날 임신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니 돈이 없으니 이 애 지우고 안정될 때 애 갖자.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새끼 애 낳자고 했어. 그래서 첫 애 낳았어요. 근데 저 그때 아가씨 때요. 1999년 1개월 동안 송탄에서 제가 독립을 했고요. 다 세팅 다 했어요. 엄마 전자제품 뭐 사? 우리 엄마가 너 결혼할 거니까 네가 결혼해서 들고 갈 거 다 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샀어요. 15평 빌라에서요. 저요 전세 살았어요. 그리고요. 그때 BC카드 저 1,000만원짜리 쓴 VIP예요. 보험료요. 저 70만원씩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제 월급 120만원이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준이 아빠를 애들 아빠 보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때 저는 코까지가 씌인 거예요. 왜냐면 독립을 1년 했고 혼자가 너무 싫어서 외로워서. 저도 우리 엄마 저 아빠 7살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엄마 밑에서 엄하게 가정교육 받았어요. 심으면 소리나게 씹지 말아라. 문치밥 알면 받지 말아라. 일부 종사해야 된다. 저 그렇게 가정교육 받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 없고 한 번 어떤 사람도 저에게 섹스적인 그런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았어도요. 보험료 70만원 들어갔고요. 명품 샤넬 디올 화장품 썼고요. 명품 엄마 입었다고요. 부모가 돈 줘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요. 그랬어도요. 독립을 송탄에 1,200만원짜리 전세 98년도 했고요. 딱 1년 했어요. 그때 제가 평택 사회교육원에 다녔고요. 1년 놀았어요. 1,000만원 까먹었어요. 그리고 돈이 바닥이 나서 제가 직산에 직장을 간 거예요. 거기서 애들 아빠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수준 이하였지만 그 남자가 계속 제 앞에 해서 제가 남편이 필요해서 애들 아빠랑 결혼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럼 내가 내 나이에 동거리? 그건 아니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혼인신고 했고요. 2달 만에 야외 촬영했고요. 3개월 만에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직산 부영 아파트에 신접살림 살았고 거기서 우리 준영이 낳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없는 새끼 만나서 저 개고생했고요. 애들 케어했고요. 애들 아빠 저 120만 원 받을 때 애들 아빠에 100만 원이었어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애 사고 친 거 제가 100만 원 줘서 사고 친 거 돈 제가 줬고요. 남편 3살 연하예요. 난 안 봤어요. 그 사람 하나 댐댐이만 봤어요.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말 안 듣고 없는 놈 진짜 콩깍지 씌워서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알아요. 집안도 봐야 되고 수준을 봐야 되는 거. 제가요. 너무 순진해서 나쁜 사람 만나본 적 없고요. 꽃가마 속에 저는요 험한 사람 만나본 적, 무례한 사람 만나본 적 없고요. 무식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 되도록 저한테 성적으로 저 그 나이 되도록 미니스커트 입어본 적 없고 나이트로 간 적도 없어요. 직장생활하고 공부만 한 여자예요 저. 그러니까 제가 낚인 거죠. 논새끼한테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야외 촬영한 사진이 왔을 때 그 남편이라는 새끼가 싸웠어요. 진짜 직장 부양부터 창문 다 깨고요. 난리 친 거예요. 제 수준에 내가 29년 살았지만 드라마에서 보는 걸 걔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끝냈어야 됐다고요. 근데 내 배에 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넘어갔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 받은 교육 수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부모 말 안 들어서. 부잣집 남자들 우리 엄마가 맞선 했을 때 내가 엄마 그래도 사랑을 해야 살죠. 그 얘기 했어요. 부잣집 말아먹을 놈 어쩔 놈 하고 나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야근 고양 밤낮 없다고 골른 새끼가 이러냐.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젊은 사람 갈세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모르니 오케이 승인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 21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없이 산 사람들끼리 살 때에는 콩나물 대가리도 아껴 먹고 하지만 저는요 아가씨 때부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명품백 썼고 명품만 썼고 그렇게 해도 돈이 남아서 적금을 들었고
저 120만 원 받아서 기사 생활하고요. 남는 돈이 남아서 70만 원 적금 들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도 써도 돈이 남았어요. 저요. 쎄 빠지게 일했고요. 공으로 요만큼도요. 남한테 받은 적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도 동정심에 저 사람도 정말 사람을 갈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결론이 21년간 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남자는 무식해서 가정 환경이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중학교 2학년 때 첫사랑 만나서 애를 놓고 간 거예요. 그게 이 남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수준이 높냐? 무식해요. 노가다 막일했어요. 그걸 비난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거는 존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떠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요. 그 입장, 그분들도 훌륭하게 사셨고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존경을 표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가르친 남편이 저한테 한 행동은 어떤데요? 전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 남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놀기 바빴고 애들 봐주지 않았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돈을 벌 테니 애만 좀 봐달라. 안 봐줬어요. 그 없는 사람 만나서 저요. 우리 애 7개월 때부터요. 놀이방 보내고요. 작은 애. 큰 애 3살 때 우리 친정엄마한테 보내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댁에서는 우리 애들을 봐줬나요? 도와줬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다 해줬어요. 상간도 우리 친정엄마가 다 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는 우리 엄마하고 연락도 못해요. 애들 아빠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애들 다 지적장애 됐고요. 작은 애는요. 소년원에 가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미쳐 죽어요. 큰 애는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것도 왜 있는 줄 알아? 얘가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그래서 집에 있기가 무서워서 바깥에 돌다 보니까 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영향력인 거예요. 왜 자식들이 우리 세대에서는 부모들은 돈 많이 벌어서 애들한테 돈 주고 잘 먹이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 돈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애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 소통, 관심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요 없이 살았어도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컸고 그래도 저에게는 추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힘들게 나를 키웠어도 우리 엄마의 사랑을 알고 보고 배운 게 있고 원칙적으로 키웠고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 엄마가 없는 가운데서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고 우리 아빠가 내가 7살에 돌아가셨어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쏟은 걸 난 알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저는 혼자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훌륭하게 열심히 사는 걸 난 보고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해요. 그 없는 환경에서 우리 엄마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도 또 우리 아빠는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울고불고 했을 때 나를 목마 태워서 우리 집에 닭 키우던 거 잡아먹는다 내가 울어서 우리 아빠가 나 목마 키우고 가서 캐워서 와가지고 우리 아시죠? 옛날에 행사 거기에서 닭 우리 엄마 잡아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우리 엄마 텃밭 키워서 했고 저는 그 어린 날에 그런 추억이 있다고요. 근데 내 새끼들은 그런 추억이 있나요? 없어요. 맨날 엄마 아빠 바쁘고 보살펴 주지도 않고 손님들하고만 일하고 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 결과가 저는 유능해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으나 우리 애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돈을 안 줬어도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꿋꿋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2000년생들은 걔네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나 경제적으로 넉넉은 해요. 하지만 그 애들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관심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ADHD 그 애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멘붕이 온 거예요. 부모들은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의 자업을 위해서 힐링 컨설팅을 만들고 투어를 만들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애들에게 자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 아빠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어떤 놈 만나서 그렇게 사냐? 너 재미 보고 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떤 애미가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소년원에 가 있고 교도소에 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딴 놈들하고 놀 근본인 여자가 어디 있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그렇게 해서 지철장 예금 만들었고요. 우리 큰애 교도소에 있고요. 작은애 소년원에서 나왔어요.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 그동안 쎄 빠지게 일하고 집안일하고 자려면 남편 들이대고 차지도 못한 내가 왜 그렇게 지금에 와서 내가 왜 거지 취급당해야 되는데요, 내가? 나 쎄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 도움받는 것도 싫고요. 싫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난 죽고 싶다고요. 죽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요 함부로 들이대고요. 오빠 시간 많아. 이런 애들은 사정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저 그거 인정 안 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들이댈 때 당신 마누라하고 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당신들은 생각을 하나요? 남자들은 본능에 의해서 성적인 걸 추구하는 거 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정을 제대로 세워놓은 다음에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식들이요. 이 사회의 미래인데 그 애들이
이 사이가 어떻게 될 건데요? 내 큰애가 21살이에요. 이거 정말 위기예요. 그 애들이 사회 속에 이 노년층 세대 속에 가서 걔네들이 못해요. 너무 무례하고 거칠고 막말하고 저도 제 나이에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요, 도대체가.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은 처음부터 그 일을 잘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팀원이 다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자르고 나면 그 피드백이 자기한테 온다는 그 생각을 안 하나요? 나는 진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 아빠가 저한테 얘기해요. 가소비 안. 근데요, 가소비? 전 아가씨 때부터 샤넬 디올 썼어요. 그리고 그 쓴 만큼 나는 내가 고생해서 일을 했어요. 그게 가소비인가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왜 해야 되는데요? 나 그만큼 내가 쎄 빠지게 일하고 피부 네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진짜 웃으면서 개고생하면서까지 나를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안 하고 남편 덕봐가지고 명품백 들고 그렇게 했다면 저 할 말 없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애들 아빠 만나기 전부터 그렇게 옷 입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애들 아빠 만나서 제가 몸빼맞이 입어야 되나요? 그럼 나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사 입어야 되나요? 저 그렇게까지 안 살아봐서 나 몰라요. 지금도 완전 밑바닥이에요. 난 누구의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움 받고 안 살았어도 그리고 남한테 베풀며 살았어도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의 제가 왜 애들 둘 낳아서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요? 누구 탓인데요? 제가 직장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제 입장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 않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 밟을 거고요. 내 새끼들 인권 유린한 거 다 할 거고요. 저 이런 무식한 남편이 저한테 가정폭력 행사하고 바람 피우고 놀고 여기 가정폭력으로 여기 공주에 내려와서 내가 11개월 동안 살면서도 그 새끼는 애들 하나도 돌보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안 줬어요. 그랬어도 저는 그 사람한테 탈출하려고 저 말 안 했어요. 내가 몸을 팔아서 살았어도요. 나 걔한테 손 안 벌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저한테 막말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취급당할 만큼 저 50평생 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하는 이유는요. 사차원면 시대에 내 채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끌고 가야 돼요서 그래서 페이스북, 카스, 유튜브 하는 거예요. 저 이것도 짜증나면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웃집 여자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의 얘기라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마누라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애들이 미래에 짊어질 애들인데 그 애들이 가정을 꾸리면 똑같이 아빠처럼 마누라하게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는 남편들하고 살까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애 낳았어요.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걔네들은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무식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멘탈 깨져요 지금. 제가 50평 살았지만 이렇게 핫바리 같은 사람들은 저도 멘탈 깨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입장을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인연왕 힐링 컨설팅을 창업을 한 거예요. 저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요. 가서 쎄 빠지게 설거지 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장애인 애들 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일을 하나요? 걔네 돌봐야 되는데. 저도 혼자 살고 싶다고요. 저 혼자 살았을 때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요. 돈 구애받고 산 적 없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돈 모으면서. 근데 남편을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거지 됐고요. 이렇게 진짜 쪽팔리게 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이런 식으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피드백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예요. 몇천 번 죽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애들의 미래가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남은 삶은 힘껏 살고 있는 저한테 돌멩이 뿌리지 말고 초치지 마세요.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모르면서 막말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방송 안 하는데 진짜 페이스북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서 알겠어요. 페이스북 할 시간에요. 애들 양육에 신경 쓰시고요. 마누라 신경을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사는 사람은 제 페이북에 가입 안 시켜요. 뻔하잖아요. 지트대 사니까 마누라 잘린 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식을 낳은 남편이랑 이혼하겠어요? 제 코드는 그래요. 어지간했어야지. 그거 인정할 줄 알아요? 전 여기서요. 이혼한 솔로는 다 커트예요. 두 번째, 페이북에서 여자애들 옷 벗고 있는 여자애들 신청한 카테고리 많은 남자들 다 커트예요. 다 쓰레기예요. 니네들이 그럴 때 니 새끼들은 피눈물 흘려. 모르겠니 아직도? 니네들 성욕 찾느냐고 니 마누라하고 니 새끼들 피눈물 흘리고 그 새끼들이 이제 걔네들이 한국을 짊어져 가는 두 세대의 30대 40대 50대야. 정신 차려. 돌대가리 짓거리 하지 말고. 시대를 파악해. 옛날 같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 가지고는 70년대생 대표를 얘기하는데 소통 안 해. 그리고 그런 남편들 다 커트야. 정신 차려. 아시겠어요? 저는요. 이 시간 이후부터 아닌 거는 다 자릅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저 먹고 살아요. 내가 남은 삶은 절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50까지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내 남편 무식해서 내가 나와서 이러는데
다른 무식한 새끼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인정하지 않아요. 저요? 최소한 그렇게는 안 사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몸파는 연들하구나 소통하시고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내 마당에서 하트 날리지 마시고요. 막말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다 커트예요.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사세요. 본인 가정 똑바로 챙기시고 본인이 이혼당했으면 마누라가 오죽하면 이혼했겠어요. 저는 그 코드예요. 당신 바람피고 놀 때 처자식은 개눈물 흘려요. 그리고 그 애들의 미래에 당신 때문에 죽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살아요.